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노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데요. 요즘에 현장 임장이다, 현장 답사, 그리고 인테리어하는 현장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업과 부동산 두 마리 토끼를 접목했을 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그 라라브레드라는 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강호동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베이커리 카페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남양주나 하남 쪽에 한강도 조망하면서 이쁜 빵도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힐링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굉장히 좀 컨셉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인해를 이루던 걸 제가 쇼킹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변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안양 쪽에도 식사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요. 그 인근에도 베이커리 카페가 좀 규모가 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매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를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부동산과 사업을 접목시키면 조금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라라브레드라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이 강호동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정 환경도 되게 열악했고 또 희귀병에 걸려서 건강도 좋지 않은 말 그대로 흑수저, 오리지널 흑수저였는데 지금은 100억대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명한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도심 속의 협소부지,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라라브레드 공릉점을 가보시면 예쁜 건물이 있어요.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 그게 공릉점 매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의 소유가 이제 라라브레드 강호동 대표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약 30평 정도 되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용도를 라라브레드 매장으로 이쁘게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입 당시에 자기 자본금이 약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을 임차를 해서 만약에 라라브레드가 매장을 활용을 했다면 약 600에서 700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현재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은행 대출이 약 200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임대료에서 한 400, 500 정도 세이브가 되죠. 많은 돈이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그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더 상승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디벨로퍼로서 건물을 사서 지어서 단순하게 임대료를 놨을 경우에 반대로 얘기하면 600에서 700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이자 200을 빼고 약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임차인한테는 그 부분이 더 나가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내고 4, 500 정도 수익이 되는 건데 거기에 사옥을 접목시켜서 사옥 매장으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월세 600에서 700 정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매출에 대한 사업소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현재 공릉점에서 나오는 매출이 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매출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사임당 채널에서 밝힌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억 4, 5천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비용을 빼더라도 임대료 600에서 700 받는 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과 부동산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광주 송정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정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땅 따먹기를 한 겁니다. 디벨로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도로 쪽에 붙어있는 단독주택을 먼저 매입을 합니다. 그럼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못 사겠죠? 왜? 도로 쪽에 있는 매물이니까.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서 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도로 뒤쪽에 있는 막혀있는 도로, 막힌 도로에 껴있는 뒷집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 집은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겠죠. 큰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집까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같이 라라브레드 매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또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부가적인 수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되면 사업소득 플러스 자산 가치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송정점은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리스백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임대료를 많이 내고 내가 리스백을 하겠다. 대신 시세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통해서 컨셉이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에 다시 베이커리 카페를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투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에 디벨로핑을 해서 신축을 합니다. 멋지게 설계를 해서 컨셉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사업을 접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자산의 상승과 내 사업의 안정성,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투자를 접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과 사업이 접목되면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가 부동산도 모르고 사업도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내 마인드가 조금 바뀌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